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 이제 이 이유미 씨가 보니까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이제 창구 간담회 창조 경제와 관련해서 또 우수 이제 청년 창업인 벤처 창업인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그 간담회도 가는데 약간 이제 정치적 야망이나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따 치더라도 일단 우리 회사에 파슨스 스쿨 나온 직원이 하나 있다라고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혹시 그러면 문준용 씨를 아는지 한번 물어봐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유미 씨가 돌아와서 직원을 불러놓고 당신 이유미 씨를 좀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직원이 문준용 씨를 아느냐? 예, 문준용 씨를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직원이 제가 파슨스 스쿨을 나왔지만 사실 문준용 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이유미 씨는 그대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가서 근데 잘 모른답니다. 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는 게 없나 봅니다. 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즉흥 뭐 단순한 가장 상식적인 대화인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아니야. 이걸 좀 어떻게 엮어봐. 라고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유미 씨가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이 직원하고 짜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뭔가 또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보고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좀 밝혀내야 되는데 네. 상식적으로 이유미 씨가 정치 욕망이 강하다고 해서 없는 거를 만들어내서 본인 독자적으로 판단해 그렇게 보고를 할 정도인가?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가 예, 이건 뭐 검찰 조사 내용 해서 밝혀질 내용인데 궁금해져서 예. 이제 통상의 경우에는 지금 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는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그 당사자 이 경우에는 문준용 씨를 아는 사람들이 뭐 제보를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 제보자를 내세워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했지 사실 이 제보자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녹취 파일 같은 걸 해가지고 당해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드물었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원이 확인이 안 된 이 제보를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었느냐는 게 의문이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경우는 이런 과정을 대선에서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대선 캠프에서 사람도 많이 들어오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후보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후보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정치적인 책임은 논외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걸 다 알 그 보고 라인에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런 걸 하는 분들은 정치에 이제 좀 발을 들여놔서 이와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다 조작하고 이런 경우는 뭐 잘 본 경우도 없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죠.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관계자 책임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 부분을 확실히 이제 딜을 하거나 협상을 해서 확답을 받아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내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런데 뭐 이 경우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이분이 정말 정치권에 그래도 발을 들여놓은 지 오래되거나 이런 분도 아니니까 정말 본인이 혼자 다 하신 건지 어떤 건지는 수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용주 의원이 이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는데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지난 청문회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뭐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로 이제 떠오르신 분이기도 한데 조금 그분 스타일에 맞지 않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신빙성 확인차 직접 접촉해 보기 위해서 이전 최고위원에게 파슨스 졸업생의 이메일 주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파슨스 졸업생의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믿었다. 당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 있었다면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그 음성 녹취 파일의 주인공을 확인하는 방법이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 졸업생의 이메일 주소가 실제 파슨스 스쿨에서 쓰는 이메일 주소랑 같기 때문에 이 녹취 파일의 주인공이라고 믿었다? 이거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 스타답지 않은 너무나 허술한 확인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책임하죠. 왜냐하면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장선거가 아닙니다. 반장선거,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없는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하면 반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입니다. 더더군다나 관련해서 이슈가 안 됐던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이게 호재다라고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치부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맹공을 퍼부었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토론회에서 문준용 씨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당사자, 더더군다나 그
경력이 검사였던 사람이 관련된 부분을 뭐 대충 메일 주소만 가지고 확인했고 관련된 부분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보기에는 뭐 말장난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당사자는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그러면 그 정도로 확실하지도 않았던 사항,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을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단순하게 믿고 활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책임질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은 만약 당이 관여됐거나 본인이 사전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발표하도록 했다라면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결백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본인도 이제 이음에게 쏙갔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검찰이 좀 더 밝혀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거짓 가능성을 알고도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국민의당의 최고 지도부가 이 열성 당원이라고 하는 이유미 씨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것인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여러 가지의 가설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열성적인 당원의 정치 욕망에 의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본 사안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우리 조 변호사 말씀대로 대선의 핫 이슈 중에서 최고의 이슈인데요. 이 판에 따라서 오히려 대선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기로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캠프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이런 제보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쏟아지면 검증 작업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검증을 하나요? 이렇게 안 합니다. 보통 이제 공명선거감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으로 말하면 필터, 정수기입니다. 모든 것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걸러내고 다시 문제가 있으면 걸러내는, 그야말로 검찰로 말하면 특수부 역할을 하는 것이 공명선거단입니다. 방패막이도 되고 우리 내부에서의 창도 만들고. 근데 여기에 더군다나 이용주라는 전직 검사, 그죠? 또 김민원이라는 전직 검사, 가운데는 김성호라는 전직 의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검찰과 정치까지 모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몸통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젊은 이준서와 젊은 이유미가 하기에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라 그러면 선대위원장들 전체회에서 수차례 한번 걸렀을 거예요. 또 이 부분이 안 후보는 25일 날 직접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제 판단에는 그 이전에 이런 개연성에 대한 여러 설이 나오거든요. 보통 선거판에서는 하루에 24시간 내에 숨소리마저도 모든 손발까지 달합니다. 그런 정도로 모든 기능이 첨단 과학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한쪽에서는 인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물타기로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당의 총체적인 팬더멘탈, 체력을 드러낸, 한계를 드러낸, 또 안 후보의 성급함을 드러낸, 적어도 이 문제라 그러면 안 후보의 턱 밑까지 치고 들어간 중대한 사안이었다. 다만 이것을 안 후보가 알았다 안 알았다는 문제는 향후 검찰 수사의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당에서의 이른바 검증 과정,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허술했다든가 아니면은 알고도, 거짓임을 알고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묵인했다든가 뭐 이 둘 중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거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정원 기소실장으로 간 신현수 변호사, 이분이 이제 우리 공명선거감시단의 그 부단장으로 있었고요. 실제로 공명감시단 이끈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사안을 걸릴 때 상당히 치밀하고 대단히 과학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0번, 20번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파슨스 스쿨부터 녹취 과정까지, 녹음 과정까지, 또 이것을 심지어는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확인한 후에 터뜨리지, 이렇게 터뜨리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의원 40석을 갖고 있는 이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이 정도를 걸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시스템으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해줬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국민의당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찰 조사 밝혀질 거고,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안철수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책임론인데, 안철수 전 후보가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 안 전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는데 이상돈 의원의 얘기입니다. 김대엽 조작 사건 수준의 심각한 문제다. 안 전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 책임은 없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 얘기를 좀 쭉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안 대표께서 그래서 제가 그 당에
입당하고 가니까 이미 최고위원 돼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뭐 정확한 뿌리는 잘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 그 안철수 대표가 처음 창당 때부터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영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유미라는 이 문제의 인물도 예. 그 기진 캠프 때부터 말하자면 안철수 일종의 뭐 팬 중에서 좀 극렬한 팬이니까 뭐 광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걸 알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여하튼간에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네.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네. 최소한 보고나 네. 내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을 해서 네. 우리 당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잘못도 철저히 규명돼가지고 네. 관계자가 보고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네. 지시를 한 사람이 있거나 네. 또는 가담을 했다고 하면 네. 그대로 정확하게 처벌하고 네.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네. 따라서 저는 특검을 제안합니다. 저는 특검을 마다할 이유도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관여된 그 문제가 명명백백하니 가려진 다음에 주장을 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이걸 물타기 한다고 저희 사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자체를 또 달리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하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일부 보도. 예, 안철수 전 후보의 이제 책임론과 더불어서 이 특검을 하냐 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뭘 잘했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특검을 하자고 얘기하느냐라는 게 이제 박주선 지금 비대위원장의 얘기고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어떻게든 이 지금 당이 존폐 위기에 모인 만큼 좀 활로를 탈출구를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안철수 전 후보의 책임론 문제인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유미 씨도 그렇고 다 안철수 전 후보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본인이 그걸 인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서 안철수 후보와 사제지간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준서 전 사제도 보통 사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청춘 콘서트를 계속 따라다니고 전국을 따라다닐 정도면은 이거는 뭐 그렇죠. 단순한 사제지간은 아니고 이유미 씨는 이미 2012년에 한번 민주당 여수 쪽에 후보로 경선에 한번 출마를 했던 적이 있고 2016년에 이제 국민의당 후보로 또 출마한 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이미 상당 부분 발을 들여놓은 여수는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었던 김의경 교수의 처가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국민의당 몫으로 공천을 받으면 그건 대단한 건데 어쨌든 뭐 공천을 못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경선을 했던 상대가 이용주 의원이었죠.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과 이유미 씨도 이미 안면이 있었던 그런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후보가 어쨌건 1호 영입 대상으로 영입했던 굉장히 또 칭찬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들인데 이 인물들이 이번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뭐 어떤 눈길이 쏠리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그 당의 공식 조직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라는 것은 어쨌건 당 전반에 그 당시에 뭐 일종의 당 대표, 당 총재 역할을 다 하는 게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책임, 이것은 뭐 어떤 식이든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봐서는 저는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적인 책임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의 당 자체의 존립 기반이 이번 일로 인해서 굉장히 흔들릴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미 호남, 국민의당의 뿌리였던 호남 쪽이 많이 막 흔들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사건이 터짐으로써 이게 정치적으로 향후에 어떤 이 정계 재편, 국민의당의 분화
이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선 대선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제 버스 동원엔 이제 의혹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일도 있었고 안철수 전 후보가 기치를 걸고 있는 그 새정치라고 하는 것과 이 배치되는 일들이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좀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게 갈 것 같지는 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입장 표명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뭐 입장을 밝혀야죠. 근데 저는 뭐 박지원 대표도 뭐 대표 안철수 후보가 몰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왜냐하면 몰랐더라도 만약에 몰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용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 얘기를 보면 참 정치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공격할 때는 마음껏 공격하고 그 뒤에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나오면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국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 때문에 지금 그 빠른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만 보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거짓말한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정치인이 자기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가 뭐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면 관리 책임을 져야죠. 저는 이게 뭐 정리해 보자면 관련돼서 뭐 정치적인 그 사과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국민의당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유미 씨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좀 밝혀져야 될 대목인데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